처음에 제가 주린이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와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 5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줍줍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케입니다. 1시 44분인데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아직 안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네요. 그러네요. 오늘 장도 안 좋고요. 뭐 주식창 보면 짜증만 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2가지 정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저는 20대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회사 다니면서 어쨌거나 이제 팩트 체크를 몇 개 좀 해보겠습니다. 뭘 체크할 거냐면 이제 하나부터 5가지만 딱 할 건데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던 게 정치 테마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정치 테마를 좀 잘 알아야 된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제가 15일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안철수님 말씀드리면서 안랩이 안철수의 대장주는 맞으나 나는 써니전자를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15일이었죠. 올라갔죠. 두 번째, 16일에 창재지, 즉 황교안님이 구설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상향은 아닌데 어쨌거나 밑꼬리 달면서 계속 어느 정도 지금 주가를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뉴스도 떴어요. 무슨 뉴스? 국민의힘 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이런 재판이 있고 황교안님이 나왔다는 거. 세 번째, 대신정보통신을 말씀드리면서 유승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날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대신정보통신을 보고 힌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라갔죠. 자, 뉴스가 떴나요 안 떴나요? 떴습니다. 보수 잠룡들의 기직이 20일날 떴죠. 7시에 원희룡 세력화 및 유승민 복귀 채비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18일날 제가 홍준표님 세우글로벌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우글로벌 당일날 18일날 제가 장전델리로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갔죠. 물론 이게 ABS 무슨 공급 관련돼 가지고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홍준표 관련됐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ABS 뭐 이거 갖다 붙인 거지, 사실 홍준표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제가 이제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종목만 보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김경수님도 종목이 움직인 다음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뉴스는 당연히 이제 그 인물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종목에 선반영 됐겠죠. 이미 뉴스는 안 터뜨리고 종목이 선반영이 되고, 저희 같은 이제 시민들이 알 때는 그 뒤에 알겠죠. 저는 세력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것만 봐도요, 사실 종목을 보고 예상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줄 쫙.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안 맞은 것도 있어요. 맞은 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 마라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종목을 삽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줍줍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수익 잘 내십니다. 오늘 저희 줍줍이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이걸 사셨어요. 오늘 장전데일리에 제가 진단키트 관련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진단키트 뉴스 지금 이거 악재다, 근데 EDGC랑 PCL이 추세가 살아있는데 EDGC는 어저께 장 끝나기 직전까지만 봐도 추세가 완벽한 우상향이었는데 조금 애매해졌기 때문에 PCL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듣고 또 PCL을 매수하셔서 오늘 지금 장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는데 9%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줍줍이님들 말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좀 나와서 많이 좀 뭐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좁는 종목들을 제가 다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뭐 날아가는 종목들 다른 분들이 뭐 수익 냈다고 하시면 전 좋잖아요, 그죠? 동영상 막판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KPM테크, 유바이로직스, 나라에메인디, 대신정보통신 4개였죠. 4개 중에 3개가 맞았으니까 75%.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걸러 들으시는 분 이미 다 걸러 들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투가 좀 티나는 게 있어요. 종목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쭈쭈비분들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또 안 누르신 분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달라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5가지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주린이 때 했던 실수들도 이 중에 몇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증권TV도 보시고요, 나름의 공부를 하시고 구글링, 네이버 검색, 여러 가지 뭐 종목 토론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셔서 종목을 보셔요. 근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차트 보셨냐고 여쭤봤을 때 차트를 보셨다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옛날에 보시면, 자, 대신정보통신도 보세요. 2.6% 시가가 시작해서 시가가 고가로 바로 떨어졌죠, 그죠? 만약에 내가 플러스 2.6%로 봤어요, 호가만 보고 있어, 이거 차트 안 봤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만 보면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당연히 들죠. 이미 종목이 풀렸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마이너스 3.63%인데 당연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만 보면 차트를 볼 수가 없다면, 그죠? 종목을 볼 때 호가만 보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만 보고 시장을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호가만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호가를 봤으면 차트도 한번 보고, 차트를 봤으면 호가도 한번 보고, 두 개 다 보세요. 좀 제가 친구들 중에 야 주식 너 정도 종목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2년 동안 차트만 보라고 해요. 차트 어떻게 보는데 일단 그냥 보고 와. 왠지 아세요? 이 빨간색 파란색 이게 눈에 익어야 돼요. 그 남자분들 그거 아시죠? 당구 빠지면 어때요? 누웠을 때 뭐 천장에 당구대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저는 눈 감고 있으면요 차트가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다가도 어떤 종목이 나오면 아 그 차트 이게 저는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기본적 분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차트가 떠올라요. 호가만 보세요? 라고 여쭤보시면 아니요 저 차트도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줍줍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들어가실 때 매수하는 타이밍 자꾸 움직일 때 들어가시려고 하는 게 보이시는데 맞으시죠? 그죠? 뭐 예를 들어 한 2, 3% 왔다 갔다 막 호가창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호가창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볼까요? 주민터넷 이런 거 호가창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래량 좀 실리고 그러다 한 2% 보고 있다 3% 보고 있다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고 있다가 5%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딱 했는데 7%딱 찍고 바로 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죠. 인생 다 그래. 종목이 움직일 때 굳이 사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종목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수렴해가는 구간에서 이때는 거래량 이거 호가창 체결창 되게 잔잔해요.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릴 때 사지 말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눈치 보다가 매수 타이밍 놓치지 말자. 세 번째,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확신한 종목 좀 달라. 그러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갖다 넣을 수 있다. 확실한 종목은 없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누군가가 이거 진짜 확실하다 하면요 의심부터 하세요. 의심부터. 요거인가? 그 확실한 종목은 왜 나한테 말을 하니? 응? 저도 시가 매수로 바로 들어가고 싶은 종목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보여요. 조금 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 매일매일 있었고 종목이 하나씩 있었고 대신에 그것도 어떻게 뽑는 거냐면 내 종목이든 다섯 종목이든 제가 장전 데일리를 올리고 나서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동시 효과를 계속 보고 있다가 59분쯤에 잔량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어쨌든 확실한 종목이 없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의심을 좀 하시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확실한 종목 없다니까요. 요거인가? 그리고 네 번째 물렸어요. 내가 종목에 이거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종목에 물리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제가 그때 소름 돋았던 게 뭐였냐면 종목에 물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유한양에 물렸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가 여기서 많이 물렸다고 쳐요. 8월 20일 날 7만 원대 물렸다고 쳐요. 이때부터 이날까지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모든 공시와 모든 뉴스와 모든 재무제표까지 전부 다 뜯어봐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솔직히 말하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물리면 뉴스랑 공시를 다 체크해요. 그러면서 실망을 자꾸 하는 거야. 이거 뉴스가 나왔는데 왜 안 가는 거지? 한 종목에 물리면 그 종목의 고수가 돼요. 그 종목의 고수가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종목과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럼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요, 그 약간 기대 심리라는 게 쌓여요. 내 데이터 쪽에. 그러면 그 뒤부터 이 유한양이 7만 5천 원 됐을 때 원래는 팔 수 있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지나가면서 내가 갖고 왔던 정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매도 버튼이 안 눌려져요. 사람이 심리가 그냥 차라리 확인할 거면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정보부터 보면서 시장을 계속 보세요. 시장을. 내가 제약바이오에 물렸어. 근데 제약바이오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내가 알츠하이머에 물렸어. 그러면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시야를 좀 딴 데로 돌려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또 멘탈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4번을 왜 3번 뒤에 말씀드렸냐면요. 4번이 만들어지면요. 내 마음속에 3번이 생겨요. 이 종목이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깡통 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성물산 18만 원에 물리신 분들 지금 5년째 홀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보여드릴까요? 네, 삼성물산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만 원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자, 5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종목과 사랑에 빠졌고 삼성물산은 당연히 망하진 않겠죠. 2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죠. 뭐 2025년에 2024년에 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이때 20만 원 뚫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다가 여기서 나오면서 계속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 뭐 어떤 그런 계열사적인 부분이 있고 저쩌저쩌 해가지고 계속 믿고 홀딩을 했는데 결국엔 10만 원이야.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금융 후진국입니다. 테마주를 많이 제가 이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미국 증시를 거래해 본 적은 없어요. 뭐 옆에서 본 적은 되게 많고 분석을 해본 적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매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잃어버린 10년에 그 일본보다 뒤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나왔을까? 그런 거 많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97년도,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본이 대거 들어왔고 IMF에서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니네 오픈해라, 개방해라, 니네 금융시장 개방해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외인 자본에 휘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외인 자본에 휘둘리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외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용간에 놀아나는 우리나라가 뭐 경제 뭐 12안에 든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잘 사나요? 뭐 호주처럼 철강성이 계속 나와요? 중국처럼 히토류가 계속 나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겁나게 많아가지고 지금 아기가 겁나 계속 나오고 결혼율이 계속 올라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론 같이 투자해가지고 뭐 종목 수익 많이 보신 분도 있죠. 뭐 삼성전자 98년도에 2만 원에 사가지고 28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대박. 근데 25년 기다릴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종목들을 일단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입니다.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만약에 18만 원에 사가지고 같이 투자한다 그러면 5만 원, 5년이 지나도 지금 마이너스기 때문에 멘탈 털립니다. 가치 투자는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매수 단가에 맞춰서 멘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12만 원에 샀다? 그러면 올라갔어. 여기서 팔고 싶었죠. 근데 여기서 떨어졌어. 다시 또 본전 왔어. 그러면 아이씨 팔걸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100% 들어요. 그럼 또 올라갔어. 그러면 이 전에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못 팔아. 또 여기 올라갔었는데 여기 더 올라가겠지. 안 팔아. 또 밑에 본전 또 왔어. 그럼 또 똑같이 생각해요. 아이씨 팔까? 아닌데 난 같이 투자를 하니까. 이게 다 연결돼요. 너와 나 연결고리 연결됩니다. 나는 이 종목을 같이 투자를 하려고 샀다 그러면요 종목 매수가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연연해서 매수가를 잘 잡아야겠죠. 근데 대부분 그냥 물딩을 하면 종목이 확신이 생기고요 그게 갑자기 같이 투자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결국엔 3번이 돼요. 워런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가 무엇인가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릴 때 있고요 줍줍이 여러분들도 물릴 때가 있고 정말 잘하는 고수도 물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워런 버핏도 어마어마한 돈을 누구나 손절을 한다. 그렇지만 손절을 하는 그 이유와 손절을 하는 타이밍과 그리고 종목을 홀딩할 때 그 이유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줍줍이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면요 한번 변화를 줘보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가만 봤다 그러면 차트를 좀 보기 시작하시고요.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해서 체결창이 바쁠 때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조금 조용할 때 그럴 때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물렸다 그런데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턴가 내가 이 종목을 가치 투자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물론 단위 넘어서 한 6, 7천 정도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리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몇 천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한 번쯤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지금 내가 물린 종목이 없다 종목을 이제 새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뭐 이래서 잘못했고 뭐 지금 실패한 매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거다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저의 생각, 준케이의 생각은 실패하는 매매는요 실패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줄 쫙. 저도 지금 단타, 그러니까 당일 매수매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데일리 트레이더가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물리는 거 보면 저도 반성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데일리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직장에서 일을 해야죠. 주식하면 잘립니다, 그죠? 그러면 스윙 종목이나 중장기 한 달, 두 달 정도를 지켜봐야 되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적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더라도 좀 욕심을 덜 부릴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시가 매수의 매수 타이밍 잘못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 Y 마이너스라는 거는요 한 100가지 이상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요즘에 공감, 제가 20살 20대 때부터 했었을 때, 처음에 제가 주린이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와 그 날린 시간들 쪽에서 돌아봤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 5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들 좀 소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앞으로 Y 마이너스는요 가끔 등장을 할 겁니다. Y 마이너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도 그렇고 집주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저는 저 스스로 이제 하겠지만 집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준K의 매매를 참고를 하지만 집주비 여러분들 개개인의 본인의 매매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유튜브 한 번씩 했다고 뭐 한 달마다 안 할 것도 아니고요.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장 마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